네, 안녕하세요. 그 R 스크립트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익숙하신 분들은 굳이 이 비디오를 확인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R을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약간 새로운 부분이기도 해서, 엑셀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쓰다가 R 같은 프로그램을 넘어갈 때, 새롭게 나오는 개념이기도 해서요.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RStudio를 띄워놓고 그리고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네, RStudio를 시작을 하면 이런 화면이 나오고요. 수업 중에 이 클래스 개념을 얘기하면서 몇 가지를 보여드렸었는데 마지막으로 했던 것 중에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는 게 있었죠. 네,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때 이런 명령어를 썼었죠. 세 가지 컬럼이 있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때 name, n, 첫 번째 변수를 써주고 그 다음에 도시 city라는 변수를 또 하나 만들었었죠. 서울, 부산, 서울. 마지막으로 income라는 변수를 만들었었고요. 이 정도를 만들었습니다. 치면 A는 name, city, income, 이 가로가 잘못 썼네요. 좀 고칠게요. 여기 가로가 끝이 안 나서 예상 의외의 결과가 나오는데 이런 걸 만들었었죠. 이렇게 하듯이 이 콘솔 윈도우에서 직접 이 명령어를 입력을 하는 방식을 수업 중에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 명령어가 몇 개 안 될 때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게 나쁘지 않은데 명령어가 아주 많아져서 100개, 1000개 이렇게 많아지면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입력을 하는 게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겠죠. 그래서 또 한 가지 이 R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스크립트라는 파일을 만들어서 그 파일 안에 이 콘솔에서 쓰는 명령어를 다 저장해 놓고 이 파일을 한 번에 실행하는 방식으로 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스크립트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고요. 스크립트라는 표현은 좀 어색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그냥 텍스트 파일이에요. 텍스트 파일에 여기에 쓰는 것들을 한 줄 한 줄씩 적어 놓는 걸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RStudio를 사용하시면 이 RStudio 안에 에디터가 있고요. 그거를 활용을 하면 편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에디터를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에디터를 사용을 할 때 메뉴 중에 보면 파일 메뉴 밑에 New File이라는 게 있고요. 거기 보면 RScript 파일을 만들어내는 메뉴가 있고요. 그거를 눌러보죠. 그러면 내 컴퓨터에서는 이 윈도우가 새로운 윈도우가 하나 나타나고 이게 RStudio의 에디터 윈도우입니다. 여기 보면 파일 이름이 지금 저장이 안 되어 있어서요. 그냥 untitled 1이라고 쓰여 있고 버튼이 몇 개 있고요. run 버튼도 있고 source 버튼도 있는데 일단 좀 써보도록 하죠. 아까 했던 걸 그대로 여기에 써보겠습니다. 그대로 쳐도 되는데 일단 쳐놨으니까 복사를 해서 붙여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그냥 똑같은 방식으로 쳤고요. 근데 좀 보기가
어려우니까 줄을 좀 바꿔서 써보도록 하죠. 그리고 A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A 값을 확인하기 위해서 A라고 썼었죠. 그래서 그냥 그대로 이렇게 쳐놓고 이 두 줄만 가지고 저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버튼을 누르면 그 다음에 이거 어딘가 저장을 해야 되죠. 일단 내 컴퓨터에서는 이 다운로드라고 되어 있는 데다가 일단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도록 하죠. 그리고 파일 네임은 뒤에 그 파일 익스텐션을 써줘야 되는데 R 스크립트는 .r이라고 저장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스크립트 파일이 저장이 됐고요. 이게 제대로 저장이 되어 있는지 한번 나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윈도우스 익스플로러를 켜고 아까 파일을 만들었던 자리로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에 만들었으니까 여기 보면 우리가 지금 저장한 대로 script exercise.r 이라는 파일이 저장이 되어 있고요. 이건 그냥 텍스트 파일이어서 다른 프로그램으로 열어도 보입니다. 워드로 열어도 물론 보이고 워드로 한번 열어볼까요? 워드로 열면 네, 여기 워드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이걸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 네, 이걸로 열어보면 조금 전에 썼던 건 그냥 그대로 있죠. 그냥 워드로 열어도 열리는 파일인데 다만 이 워드 형식으로 저장은 하진 않고 .r이라고 썼지만 그냥 가장 단순한 텍스트 파일 형태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워드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워드는 이걸 저장을 하면 자동으로 자꾸 이 워드 형식으로 저장을 하려고 해서 그래서 워드를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워드는 워낙 큰 프로그램이어서 굳이 이렇게 큰 프로그램을 쓸 필요가 없어서 주로 텍스트 에디터를 사용을 하고요. 좀 가벼운 프로그램, 노트패드가 윈도우에 들어있는 텍스트 에디터이고요. 이걸로 열어도 똑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열어도 되고 여기서 편집을 해도 되고요. 근데 RStudio 안에 에디터가 있으니까 굳이 이렇게 안 하고 RStudio 에디터를 사용을 해서 계속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RStudio 에디터를 쓰면 좋은 점 중에 한 가지는 색깔을 조금씩 다르게 해서 이해하기 조금 편리하게 해놓은 점 정도가 편리한 점이고요. 이 스크립트를 만들고 나면 그러면 어떻게 쓸까? 사용하는 방법은 다시 콘솔로 가보도록 하죠. 지금 콘솔에 A라는 게 이미 있으니까 지우고 한번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울 때 remove 그리고 list ls 이렇게 써주면 ls에 나오는 모든 걸 다 지워주거든요. 지우고 나면 지금 메모리에는 아무것도 없고 비어있는 상태에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이 파일을 실행을 하려면 이 파일이 어디 있는지를 R한테 얘기해야 되는데 이 dir이라는 함수를 치면 지금 R이 있는 위치에서 어떤 파일들이 그 폴더에 들어있는지를 보여주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안에는 지금 우리가 만든 script exercise.r이라는 파일이 있지는 않습니다. 네, 이 지금 있는 디렉토리 위치를 좀 먼저 확인을 해 보도록 하죠. 네, get wt라는 함수가 지금의 위치를 지금의 path를 보여주는 함수라고 했고요. 이 함수를 보시면 지금 이 r은 C 디스크 밑에 이런 폴더를 에 있는 파일들을 읽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자리에 있지는 않고 우리가 아까 보여드린 대로 지금 이
R은 이 this PC 밑에 있는 document 폴더를 지금 의 위치에 있고요. 다시 다운로드 폴더로 옮겨가야 이 파일이 보이겠죠. 그렇게 할 때 이 디렉터리를 바꿀 때는 setwd라는 함수를 쓸 수가 있고요. 여기 안에는 사실은 뭐 그냥 도스에서 쓰는 표현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점점 치면 그러면 바로 위로 올라와 위 폴더로 상위 폴더로 올라와 있고요. 여기서 다시 dir을 쳐보면 이 상위 폴더 안에서 찾아갈 수 있는 폴더들이 보입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downloads라는 폴더이고요. 명령어를 잘못 썼네요. set. 네, 그리고 지금 위치를 다시 확인해 보면 네, 그럼 원하는 폴더로 이동을 한번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에 우리가 만든 파일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면 dir이라는 함수를 써서 확인을 해보면 script exercise.r이라는 파일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스크립트 파일을 만들어 놓은 디렉토리로 이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실행하나? 실행할 때는 쓰는 명령어는 함수는 source라는 함수를 쓰게 됩니다. source 뒤에 이 스크립트 파일의 이름을 써보도록 하죠. 네, 이렇게 쓰면 에러가 나는 게 이거를 파일 이름으로 인식을 안 하고 뭐 이런 이름이 있는 오브젝트를 찾다가 실행을 못하는 거니까요. 다운표를 넣어보죠. 다운표를 넣어서 네, 이렇게 하면 실행이 됐습니다. 실행이 되는지는 확인해 보려면 아까 ls를 치면 a라는 오브젝트가 만들어져 있죠. 다시 앞부분이 다시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일단 지우고 다시 시작을 해보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소스를 실행을 하면 그러면 A라는 게 만들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사실 두 번째 줄은 A를 프린트하는 건데요. 이 스크립트 파일에 이렇게 써놓으면 스크립트 파일을 소스를 통해서 실행을 하면 이거는 결과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거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는 않았죠. 네, 스크립트 파일을 만들고 실행하는 것까지 연습을 해봤는데요. 실행 방법 중에는 뭐 여기서처럼 이렇게 source라는 함수 이름을 쓰고 콘솔에서 실행을 할 수도 있지만 이 에디터로 가면 여기에 있는 source라는 버튼이 있죠. 여기 보시면 source가 밑에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걸 눌러도 똑같습니다. source를 누르면 그러면 앞에 친구하고 똑같이 실행이 되고요. 또 한 가지 방식은 source with echo라는 걸 선택을 하면 이 안에 있는 명령을 하나하나 보여주면서 실행을 합니다. 이렇게 실행을 하면 두 번째 줄도 실행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건 마치 한 줄 한 줄 복사에다가 콘솔에 쳐준 것과 똑같은 형식으로 실행이 됩니다. run이라는 버튼도 있는데요. run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이 run은 한 줄씩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한 줄씩 실행을 하는 것도 한 가지 방식이 됩니다. 스크립트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두 가지만 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는 이제 다시 스크립트 파일을 보시면 줄을 여러 줄에 걸쳐서 하나의 명령어는 아니고 하나의 구문을 썼는데 이 줄은 사실은 뭐 아무 데서나 바꿔도 되기는 하지만 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R이 이 스크립트 파일을 보면서 어디가 이 명령의 끝인가를 정하게 되는데 이런 데서는 줄을 바꿔도 뭐 큰 문제가 안 되는 게 여기까지 R이 읽고 나서는 이 컴마로 끝났으니까 이게 끝이 아니구나 하고 계속 그 다음 줄을 읽게 되고요. 여기서도
가로가 하나, 두 개 열려 있는데 하나 닫혀 있고 컴마로 끝났으니까 이게 끝일 수가 없어서 그 다음 줄을 계속 읽고 여기도 컴마로 끝나기도 했고 첫 번째 가로가 닫혀 있지 않아서 이 끝까지 가면 이제 여기까지 가면 끝이다라는 걸 알고 한 번에 실행을 하게 되는데 명령 이런 표현 중에 좀 어디서 줄이 끝나는지가 불분명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numeric 벡터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죠. 1, 2, 3 이렇게 하나 만들고 또 하나 만들어 보죠. D라는 걸 4, 5, 6 두 개의 numeric 벡터를 만들고 이걸 더해서 새로운 것에다 넣어주는 걸 한번 해보죠. B 더하기 D 이 경우에는 그냥 실행을 뭐 다 해보죠. 실행을 하면 큰 문제가 없이 실행이 되는데 여기서 줄을 바꾸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기서 줄을 바꾸면 그럼 이 일곱 번째 줄이 끝날 때 R은 이걸 보고 이게 끝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끝이 나도 틀린 구문이 아닌 신텍스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하면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하면 2가 어떤 값이 나오냐면 그냥 1, 2, 3이 나오죠. 1, 2, 3, 4, 5, 6을 더해서 5, 7, 9가 나오는 게 아니라 1, 2, 3만 나오는 이유는 이 자리에 B를 넣고 여기서 끝을 내고 실행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플러스 D는 그냥 D를 출력해 주는 걸로 인식을 해서 이렇게 줄을 나눠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줄이 길 때 나눠줄 때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여기서 B 플러스까지 쓰고 그 다음에 줄을 바꿔주는 건 상관이 없는데 왜냐하면 플러스로 끝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죠.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하면 이 값이 이 끝까지 다 한 번에 모아서 실행을 했는데 아까처럼 플러스가 다음 줄에 가 있으면 이렇게 되면 다른 실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줄을 바꿀 때는 조심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줄을 바꿀 때 그 줄이 끝나는 줄로 해석이 될 수 있으면 안 된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스크립트 파일을 쓸 때 커멘트를 좀 넣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이거는 뭐 단순해서 별로 커멘트를 안 넣어도 나중에 읽을 때 어려운 점이 없지만 프로그램이 길어지면은 커멘트가 없으면 이걸 읽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커멘트를 가능하면 많이 넣어주는 게 좋겠다. 커멘트를 넣을 때는 이 파운드 기호로 시작을 하면 그 다음에 써주는 건 전부 다 커멘트입니다. 그래서 뭐 첫 줄에는 데이터 프레임 뭐 이렇게 설명을 좀 써주고 여기도 뭐 설명을 써주자면 numeric 벡터 쓰도록 하죠. 밑에도 뭐 그 다음 줄에는 numeric 벡터 2개 더하기 이런 식으로 뭐 지금 여기 써놓은 얘는 뭐 비교적 단순해서 설명이 없어도 나중에 볼 때 큰 어려움이 없겠지만 이 프로그램이 복잡해지면 설명이 없으면 읽기가 매우 힘들어서 가능한 친절한 설명을 써주는 게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봤을 때 이해하기가 좋다. 그래서 가능하면 설명을 충분히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맨 앞에 좀 긴 설명은 많이 넣을 때가 있고요. 그래서 뭐 파일 이름도 앞에 좀 써주고, 그래서 이 파일 이름은 script exercise 그리고 뭐 설명도 좀 써주고요. 그리고 뭐 그 외에 필요한 설명들을 앞에 좀 써주면 더 파일을 여러 개 만들었을 때 이해하기가 쉬운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가능하면 한글로 안 써주는 게 좀 실수를 줄이는데요. 뭐 최근 요새 프로그램들은 다 한글을 잘 처리해 주긴 하지만 간혹 한글이 들어가면 잘 처리를 못하는 경우가 가끔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게 아니면 적어도 처음에는 좀 익숙해질 때까지는 한글을 안 쓰는 게 더 위험 요인을 줄이기는 합니다. 한글이 들어가면 이 파일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가끔 소프트웨어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서 네, 한글 없이 어쩌면 커멘트를 써주는 게 좀 더 안전할 수 있다. 한글이 들어가면 이 파일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어떻게 읽는가에 따라서 이 파일을 해석하는 게 프로그램마다 좀 달라질 수가 있어서 이 정도로 써주면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 이 스크립트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어떻게 실행을 하는지, 이 스크립트 안에서 줄 나눌 때 주의할 점, 그리고 커멘트를 추가할 때 주의할 점 정도를 말씀드렸습니다.